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 마무리 지을 때가 됐네요. 한 3개면 남았죠. 바닥면 저번에 메꿨고요. 이제 남은 거 이제 아래쪽에 제일 상면,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면에 하면과 상면 이렇게만 이제 메꿔주면은 다 끝날 것 같아요.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한번 해보죠. 일단 이제 만들어진 면들은 감추고요. 저걸 바꾸는 게 아니라 감추는 건데 저걸 선택을 해버렸네요. 예. 온오프 버튼을 눌러서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작업해야 되는 면에 대한 거를 이제 선들을 따올게요. 요선, 요선, 요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이제 요선, 요선, 요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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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선. 그리고 가운데 뚫린 구멍. 그쵸? 물론 이제 지금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안 한 게 더 있어요. 서페이스 다시 살릴게요. 구멍 안쪽에 있는 요면, 요면도 안 했죠. 근데 저 부분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쉽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리하는 방법은 룰서프를 쓰셔도 되고 탭서프를 쓰셔도 되고, 물론 이제 리볼브를 쓰는 방법도 리브서프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리브 서프 같은 경우는 서프트의 1, 2 영향을 다 받죠. 그렇기 때문에 면의 개수가 좀 배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 서프보다는 이제 룰 서프 아니면 탭 서프 둘 중 하나. 둘 중에 뭘 쓰셔도 상관없어요. 뭘 쓰셔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탭 서프를 쓴다고 하면은 여기 높이 방향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렇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탭 서프는 이제 두 번째 선택된 선의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룰서프입니다. 룰서프인데 여기 이제 접대할 때 우리 2D 와이어프레임 볼게요. 이제 여기 모서리에서 10개 잡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20개 잡았고,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전체 40개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4분의 1이 10개니까 4분의 1이 10개니까 40개를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랑 이제 면 분할을 맞춰주려면 요 가운데 뚫린 구멍 원 같은 경우는 개수가 40개가 나와야겠죠? 예. 서프탭 1이 개수가, 룰서프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룰서프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서페이스 숨기고. 그래서 여기서 룰서프를 적용을 하면 면이 생기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게, VS 하고 컨셉으로 가서 RU LESURF 해서, 이거 그냥 서프트를 먼저 적용해야 되죠. SURF TAB1 40개 해서 RU LESURF 해서 이제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죠. 요렇게 해서 지금 40개를 분할을 했어요.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원도 마찬가지겠죠. 요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제 안쪽 구멍도 막혔는데 면 분할된 것까지 같이 보면 컨셉이 아니라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이제 지금 면 분할된 게 딱 지금 매칭이 되죠. 요렇게 매칭이 되게 해주는 게 좋다. 자, 어찌됐든 이제 여기 면 처리하는 건 바닥면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바닥면은 이제 끝이 이렇게 딱 붙어서 끝났는데 여기 하나 더 파였다 보니까 면 분할을 이제 한 번 더 해주는 형태가 될 수도 돼버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연장을 하면 지금 이거 길이랑 이거 이제 반지름이랑 여기가 딱 1대1이니까 여기 요면 처리한 것처럼 요렇게 해서 한 면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면을 분할을 해버리면, 이렇게 면을 분할을 해버리면 이제 이 안쪽에서 가운데 구멍 때문에 처리가 상당히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 안쪽 면이 좀 많이 분할될 거예요. 일단
여기가 이제 원형이다 보니까는 이제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아니면 이제 요런 식으로 처리한다는데 얘는 그럼 만약에 요런 식으로 처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하고 이제 여기 또 하나, 그러니까 면이 두 개가 가겠죠, EX. 여기 이제 면 두 개가 생기고, 여기에 한 면, 여기에 한 면 네 개. 네 개가, 이렇게 간다. 근데 이제 요렇게 가면, 뭐 별 차이 없을까요? 카피를 해서, 면분할 계획을 짜야 돼서, 이게 여러분들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사전에 해보지 않아요, 이거를. 저도 지금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쪼갰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 디귿자의 면이 한 번 더 분할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분할하면 아마 이제 이렇게 분할할 거예요. 사각형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요렇게 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개수 자체로 보면 요게 더 낫네요. 요게 그래서 아마 이제 요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래쪽하고 통일성이 있게 좀 면이 분포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낫겠죠. 저는 이제 면의 개수가 적은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방식으로 이제 분할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여기는 이제 룰서프로 처리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게 반을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미러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트림 자 이제 이쪽은 룰서프예요. 룰서프인데 아까 서프탭을 제가 40개로 바꿨어요. 10개로 줄여야겠죠? SURF TAB 1을 아까 40개로 바꿨는데 10개로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RU LE SURF 이렇게 연결하겠죠. 이쪽도 똑같이 하겠죠. 자, 일단은 이제 만들어진 면이 이 안에 있으면 선을 선택할 때 방해되니까 잠깐 빼놓을게요. 물론 이제 필터를 걸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필터 쓰는 것보다 그냥 빼놓는 게 더 편해가지고 빼놓는 편이에요.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각형 같은 경우는 그냥 3D 페이스에 놨겠죠. 3F 2, 3, 4 이렇게 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 4 이렇게 면 하나 만들고 끝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룰서프로 이번에 룰서프 하기 전에 이제 개수를 늘려줘야겠죠. 여긴 반원 2분의 1 원이니까 20개로 SURF 서프탭 1의 개수를 20개로 늘려주시고 RU LE SURF 1, 2, 1,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move 50 다시 보내주고요. 여기 면이 자 확인해보면 비주얼 스타일을 바꿔서 컨셉으로 다 채워졌죠. 다 채워졌으면 저기를 저기다 갖다 넣으면 되겠죠. 일단은 레이어부터 바꾸고요. VS 2D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비주얼 스타일이라니까 선택이 잘 안되네요. 컨셉을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선택해서 얘네들을 레이어를 전부 서페이스 레이어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커렌트가 서페이스로 돼 있었네요. 왜 서페이스로 돼 있죠? 0번호 다시 바꿔놓고, 중간에 제가 뭐 실수했겠죠. 캐드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냥 제가 서페이스로 바꿨겠죠. 무브로 옮겨줄게요. 요 포인트를 이용해서 요 포인트에도 붙여줄게요. 그럼 이제 아래쪽은 이제 완전히 다 막힌 형태가 됐다. 그쵸?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쪽은 완전히 다 막힌 형태가 됐다. 네, 거의 입체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2개 면만 더 막아주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얘네들을 서페이스로 안 보내줬네요. 얘네들도 서페이스로 보내줄게요. 자, 그 다음 가운데 이제 있는 부분의 아랫면 갖고 올게요. 뭐 얘는 별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원은 반으로 쪼개든 뭐 4분의 1로 쪼개든 쪼개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할게요. 제일 바닥면한 거하고 똑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차피 바닥면을 제가 선택했던 게 그 방식이니까. 자, 이렇게 나누고, 여긴 잘라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3D 페이스로 이면을 만들어주고요. 1, 2, 3, 4 이면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룰서프 대신에 SURFTAB 서프탭 1을 10개로 줄여줘야겠죠. 다시. 그리고 F RULE SURF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 사이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룰서프를 적용을 해야죠. 룰서프 적용하는데 개수는 SURFTAB 1 2분의 1이니까 다시 20개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RULE SURF 룰서프로 이제 여기 원을 반을 안 쪼갰네요. 원을 먼저 반으로 쪼개주는 게 먼저인데 그걸 안 했네요. 좀 빼놓을게요. 미리 잘라놨으면 이런 불편한 일이 없었을 텐데. 아이고, 잘못했네요. RULESURF 자, 룰서프로 양쪽 다 처리를 해주고, 자, 다시 갖다 놨어요. 그러면은 아랫면도 이제 끝났죠. 자, 얘네들 모두 선택해서 서페이스 레이어로 전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닫기. 여기 있는 선들은 지워주고요. 다시 보이게 하고 이동시켜 줄게요. 50. 자, 그러면 아래면도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서페이스 레이어를 끄고요. 그 다음에 복사하겠습니다. 카피. 자, 이제 제일 상면, 중간판의 제일 상면
구멍을 아래쪽에 있는 걸 했네요. 위쪽에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 선. 그리고 이제 요 선. 예. 요렇게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한 번도 단이 졌기 때문에, 면의 개수가 많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왜냐면, 다행스럽게도, 저게, 딱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한 평면으로 돼 있어도, 이렇게 파진 부분이 없어도, 한 평면으로 돼 있어도 끊어주는 쪽이 이렇게 잘려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했던 거하고 면의 개수는 똑같이 나오겠네요. 단지 이제 얘를, 일단 반을 잘라줘야겠죠? 룰서프로 해야 되니까. 반을 잘라주고 반대쪽도 미러로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서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뭐 방식은 이제 여기서 뭐 뻔하죠. 자, 3D 페이스 3F, 여기는 3F 3D 페이스 1, 2, 3, 4. 여기는 3F고 3D 페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룰서프 대신에 서프탭 1을 값을 조정해야죠. 그러면 이제 서프탭 1 값 조정하기 전에 이쪽 안쪽을 먼저 합시다. RULESURF. 그리고 이제 여기 서프탭 조정하면 되겠죠. SURF TAB -1 TAB -1 서프탭 1 그 다음에 10개 해서 RULESURF 해서 요선과 요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전부 서페이스 레이어로 옮겨주고요. 위치도 옮겨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여기에 맞춰서 딱.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했죠. 그래서 이제, 서페이스 명령 중 이제 메쉬에 관련된 명령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 면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돌리더라도 뻥 뚫린 데가 없이 완벽하게 보입니다. 형태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서페이스 모델링 지금 제가 한 형태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이제, 어쨌든 면을 어떻게 쪼갤 거냐, 어떤 명령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면의 개수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인 건 이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명령들의 이제 동작의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동작을 해서 어떻게 면을 생성해야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생각에는 효율적일 거냐에 따라서 작업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예,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해서 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서페이스로 저렇게 굳이 모델링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제 이후에 배울 솔리드 모델링을 배우고 나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예제 형상이 서페이스로 해야 되는 이유는 못 됩니다. 지금 예제에 있는 형상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적으로 서페이스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솔리드로 생성을 할 거예요. 그쪽이 훨씬 더 수월해요. 하지만 이제 서페이스의 장점은 이제 좀 복잡한 곡면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 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활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부분은 이제 솔리드로 작업을 하고, 곡면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사출 금형이라든가 아니면 좀 제품 디자인 쪽에서 서페이스 모델링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토캐드에서 본 이 메쉬 가지고 하는 서페이스 모델링을 볼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메쉬에 좀 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폼 기능이라든가 이제 어떤 이제 형태를 잡아서 변환해주는 뭐 티스플라인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나오는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솔직히 서페이스 모델링은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는 모델링을 하지, 지금처럼 저렇게 단순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면을 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모델링이 가능하구나를 알게 되고, 이제, 과거 옛날에, 처음에 이제 CAD를 도스 시절부터 배울 때, 처음에 이제 3D의 공간각 개념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면에 대한, 단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페이스를 먼저 배웠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솔리드 작업을 하게 되면 단면이라는 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단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작업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가르칠 때는 이 서페이스 쪽을 오토캐드는 제가 안 가르칩니다. 어차피 저거를 가지고 뭐 저한테 배운 저런 방식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서페이스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나면 이게 이제 작업이 끝난 건 솔직히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서페이스 작업을 한 건 솔리드의 본체를 만들기 위해 서페이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솔리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강좌에서 마지막으로 첨가를 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서페이스만 남겨놓을게요. 자, 서페이스 폴더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커렌트로 만들고 0번 폴더를 제가 잠깐 프리즈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선이 없어요. 선이 없고 이제 이렇게 면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메쉬를 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이 메쉬 자체를 만든 거, 그러니까 서페이스로 뭔가를 만든 거는, 결국 이 서페이스를 가지고 내가 이제 일반적인 솔리드에서 만들 수 없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합쳐서 솔리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상태로가 작업이 끝이 아닙니다. 얘를 이제 솔리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서페이스 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자꾸 제목에다가 서페이스의 메쉬 명령을 활용하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CAD에서는 이 서페이스하고 메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데, 어쨌든 지금 이 메쉬 상태에서는 얘를 솔리드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페이스, 진짜 메쉬가 아닌 이제 서페이스 단계로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명령이 conv-to, 컨버트, 원래 이제 컨버트거든요. 컨버트 to, 그 다음에, surfac, 컨버트 to surface라는 명령이 있어요. 엔터. 명령이 상당히 긴데, 안타깝게도 단축키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단축키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단축키 등록하는 부분 알려드렸으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단축키를 등록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메쉬로 만든 이것들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좀 형태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격자의 방식이, 이렇게 사각 방식으로 쭉쭉쭉쭉 바뀌어 있죠. 사각 방식으로. 제가 분할했던 그, 분할과 상관없이 사각 방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주면, 지금 저기에 이제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서페이스의 메쉬 계열이 아닌, 그냥 서페이스 계열로 갑니다. 서페이스 계열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합쳐주려면 명령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명령이 뭐냐, SCUL 스컬 PT 스컬프트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이제 서페이스 스컬프트라고 하는데, 서프 스컬프트라고 하는데, 뭐 이제 지금 떠 있는 명령인 거죠. 서프 스컬프트라고 해요. 서페이스 스컬프트라고 하는데, 그냥 스컬프트만 쳐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스컬프트 명령을 실행하고 얘를 선택을 딱 해보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면들이 선택이 되는데 지금 하나로 선택된 거를 제가 무브로 빼볼게요. 몇몇 조각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입체를 이제 솔리드로 만들어줬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나눠준 면의 결들이 없죠. 그러니까 얘를 솔리드로 만들어줬는데, 일부 이제 처리가 애매한 이제 그 서페이스들을 그대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처리가 좀 잘 안 되는 이제 서페이스들. 그래서 얘 지워주고, 얘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완전한 솔리드 형태입니다. 솔리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서페이스 작업을 해주는 거는, 이제 솔리드를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이번 강좌까지 제가 한 거는, 서페이스의 메쉬 명령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의 서페이스 명령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서페이스의 서페이스 명령을 안 하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솔리드 서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서페이스의 서페이스 명령들은 거의 대부분, 솔리드의 명령과 같이 써요. 같은 명령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막혀있는 단면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막혀있지 않은 단면 또는 선을 가지고 그 명령을 실행해줬느냐에 따라서 이게 솔리드로 만들어지고 서페이스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캐드가 가지고 있는 명령은 솔리드 명령과 서페이스 명령이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해준 2D 스케치를 2D 그림을 어떤 형태의 걸 사용을 했냐, 완벽하게 막혀있는 단면을 사용을 했냐, 아니면 그냥 선의 형태의 것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서페이스 명령을 따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따로 다루진 않을 거고, 일단은 그거보다는 솔리드 명령을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강좌는 여기까지 끝내고, 일단 저는 다음 강좌부터는 오토캐드의 솔리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 강좌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